네, 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호니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4일 일요일 오후 11시 2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 라이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이제 증시 포인트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면서 오늘 영상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영상이 이제 건강한 투자 후니TV의 이제 이 채널에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후니TV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지금까지 운영이 됐었던 이 건강한 투자 후니TV는 이제 앞으로 주식TV, 이제 후니TV 주식 라이브 채널로 변경이 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채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채널명이 바뀌어 있을 텐데요.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매 주마다 원래는 이제 뭐 계속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좀 더 라이브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한 선택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라이브 시간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이제 매 주마다 시간이 조금씩 이제 변동성이 있다는 점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이 주식 라이브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아예 접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계속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또 라이브를 또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제 라이브로 이제 진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매 주마다 그래도 뭐 한 번에서 뭐 많게는 두 번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도 계속 보게 되면서 계속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여러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시장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좀 더 다가가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서 라이브는 계속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라이브도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이제 계속 되니까요. 라이브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주요 포인트들 이제 이번 주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벌써 7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굉장히 중요한 또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지금 포인트, 이제 특히 이제 국내 시장의 포인트는 이제 환율이나 그다음에 유가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환율을 먼저 보시면은, 환율은 이제 7월 15일 날 1325원을 찍고 지금은 이제 1310원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1320원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주식 시장은 조금 어려움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환율이 좀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오픈 채팅방에도 이제 올려드렸지만 이 수출입 현황이 나왔습니다. 이제 수출입 현황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2022년 6월달 이제 통계죠. 그래서 전월 대비 7월달 통계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6월달 대비해서 수출량은 그래도 늘었어요. 수출량은 늘었는데 그만큼 수입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월 대비해서 당월에 이 무역 수지 적자 폭이 더 커졌다라는 점이 아마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조금 악화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다시 이제 매도하고 나가게 된다면 이제 주식시장은 조금 다시 한번 힘든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급락을 해서 마무리가 됐죠. 이제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입니다. 스냅 쇼크. 그래서 스냅이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가이던스도 뭐 이렇게 알 수 없을 만큼 뭐 이렇게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AT&T라는 이 미국의 통신사, 이제 거의 한국의 뭐 SK나 뭐 KT 이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T&T도 약간 급락을 하면서 약간 실적이 악화가 됐고, 더불어서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이 통신비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약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수출입 통계를 보아 봤을 때 환율이
쉽게 이제 1,300원대 아래로 내려가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 지금 뭐 휘발유는 이제 국내는 그래도 약간 세금 혜택을 통해서 약간 안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국제유가는 지금 94달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안 되죠. 더 올라가서 뭐 너무 올라가는 것도 안 되지만, 또 유가가 너무 떨어져도 이제 이걸 또 약간 경기 침체 우려로 또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가의 흐름이 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증시 주요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이 FOMC가 진행이 되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될 텐데, 이 목요일 새벽에 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요 일정들, 미국이 26일이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이 나옵니다. 26일. 그죠? 화요일 맞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FOMC 회의에서 뭐 75를 올리냐 아니면 뭐 1%를 올리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75bp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은 뭐 이제 이미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표 이후에 이 파월의 약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증시의 움직임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역시나 변동성이 큰 시기가 이번 주에도 한번 올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2분기 GDP까지가 중요해요. 이제 2분기 GDP까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짜 경기 침체로 더 가느냐 아니면 회복을 좀 하느냐,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1분기 GDP가 이제 좀 악화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2분기 이상 악화가 돼야 이제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전에 나왔다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2분기 이 GDP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애플의 실적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이커머스 시장, 또 아마존, 뭐 쿠팡, 뭐 이제 국내에도 이제 몇 개 있죠. 뭐 마켓컬리나 뭐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또 주가 흐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냅발 하락으로 인해서 뭐 메타라든지 뭐 많은 또 광고 그런 종목들이 또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국내로서는 약간 제일기획이 그래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제일기획은 그래도 좀 실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같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로존도 2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이제 미국 증시 일정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인데, 저는 미국 이 FOMC 회의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기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 라이브에서도 좀 가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말 확진자 추이가 일단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확진자가 65,43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또 입국 1일차 CPR 검사를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 기사 헤드라인에서 이제 볼 키워드는 또 이건 것 같아요. 중환자 전담 병상. 그래서 병상 관련주들 몇 개 있잖아요. 뭐 메가 ICS라든지 또 GH 신소재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차트 흐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키트나 그다음에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오늘 이제 주말에 이제 비가 조금 오기는 했는데,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뭐 내일부터라는 거겠죠. 이제 내일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또 나왔는데, 또 여름 관련된 종목들 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장이 또 힘들고 약간 하락이 나올 때는 이런 뭐 별것도 아닌 약간 이슈에 또 테마주들 갑자기 막 급등하는 그런 움직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기사들이 또 나왔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캡처를 해 왔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제 확진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확진자 14주 만에 이제 최다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요일 날. 그래서 이제 임시 선별 감사소가 이제 10곳뿐인데 이걸 다시 늘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별 진료소를 늘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진단키트 많이 쓰겠죠. 진단키트 많이 쓰면 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55곳, 비수도권 15곳 등 이렇게 전국 70곳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못 늘리고 있다고 해요.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도 있죠. 이제 파미셀이나 이런 몇 가지 종목들, 차백신 연구소나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들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 또 이제 WHO 이제 국제 건강 기구죠. 이제 여기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또 이 확진자들이 증가한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 그다음에 약간 그 정도 좀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라이브를 이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써볼게요. 일단 테마를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봤죠. 이제 약간 종목 타이밍이 좀 나온 종목은 진원생명과학과, 그다음에 신일제약이었습니다. 신일제약. 그래서 신일제약 두 종목을 이렇게 봤는데 차트 흐름이 지금 또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로는 바이오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채널 이름을 약간 바이오 투자로 할까 하다가 일단은 좀 안 하기는 했는데, 바이오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중에서 이제 장비주, 그냥 소재는 이미 날라갔고, 그 다음에 약간 셀 종목들은, 그러니까 약간 대형 종목들, LG엔솔은 또 보유해수 물량 또 이제 이번 주에 해지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테마,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거는 약간 장기적으로 이제 보는 테마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플 관련주, 그 다음에 전장,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이제 일봉인데, 코스피 일봉이 일단은 금요일날 약보합권으로 이제 5일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힘이 좀 안 좋았다는 점이, 일단은 이번 주에 약세 흐름을 약간 예측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글쎄요, 한 수요일까지는 약간 그냥 뭐 엄청난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약간 눈치 싸움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종목단에 또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대형 종목들이 있으면 또 실적에 따라서 급락하는 모습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수는 한 1, 2%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FOMC 회의 이후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다시 한번 또 바닥을 향해서 2300 아래로 또 가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이제 뭐죠? 이제 금리에 대한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번에 주요 지표들, 뭐 서비스 이런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라이브에 좀 잠깐 봤었지만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근데 국내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그나마 다행인 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기는 한데, 일단은 수출량은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는 늘었어요. 근데 이게 수입량이 너무 또 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가 더 커진 건데, 이제 이거는 역시나 이제 에너지 때문이거든요. 에너지 때문에 수입 현황은 이 원유가 이제 107%, 이거 원유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원유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어떤 흐름이 나올는지는 모르겠고, 또 그래서 일단은 이 원유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해결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엮여 있잖아요. 바이든이 그다지 좀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전쟁도 지금 또 뭐 왔다 갔다 또 심각해졌다가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또 기사만 떠도, 사실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좀 그런 흐름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약간 전쟁이
끝날 것 같다라는 기미만 보여도 약간 이제 지수가 갑자기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약간 그런 뉴스에 또 약간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FOMC 회의에서 어떠한 이제 경제 전망이나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또 회복이 돼야지 이제 주가도 같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2분기 GDP 이제 잠정 발표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은 주가의 흐름을 또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은 내가 이제 최근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제 수익 난 것들은 좀 짧게 챙기고, 이제 약간 이제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바닥을 다시 뚫고 내려가면 또 2300을 또 뚫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이번 주는 더욱더 증시에 귀 기울이면서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 또 볼까요? 네, 코스닥도 이제 0.68%. 그래도 이제 코스닥은 이 저항선을 좀 뚫어내면서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좋은 흐름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이번 주 약간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성일하이텍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상장을 하고요. 성일하이텍이 근데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이제 한산이 또 이제 이번 주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 코스닥에 또 약간 테마주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코스닥은 약간 또 개별적인 종목의 강세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원숭이 두창이나 그다음에 코로나 이제 확진자 관련돼서 진단 키트나 백신 그런 종목들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수 흐름 봤고요. ABL 바이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인데, 이제 외국인이 지금 환율도 그렇고 약간 무역 수지 악화에 따른 약간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ABL 바이오는 지금 딱 241선을 또 이렇게 딱 걸쳐놓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241선을 이탈을 했다가 약간 장중에 그래도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ABL 바이오가 이제 일단 241선 근처나 아니면 241선을 하락을 할 때는 정말 좋은 매수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결과가 이제 과거에 많이 나왔었죠.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좀 긴 시간을 가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지금 241선을 만약에 뚫고 내려가면 그때는 차근차근히 또 모아가보자. 왜냐 이제 8월달, 9월달 또 하반기에 기대되는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목요일 날은 이제 조금 그 일동제약발 약간 바이오 악재가 좀 쉬었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그리고 약간 이제 학회 모멘텀 소멸에 대해서 약간 이제 7월 달에는 바이오 특히 이제 이 학회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이제 비수기인 달이 7월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7월은 조금 어려웠다. 8월 달, 9월 달은 또 이제 사노피와의 그런 이제 연구들, 그 다음에 이제 논문 게재들 이런 모멘텀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은 이제 보지는 않을게요. 이제 최근에 수급이 조금 악화가 됐는데 이 수급이 좀 완화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ABL 바이오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 것은 분명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저가 매수 기회가 왔을 때는 평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주수를 늘려놓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ABL 바이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몇 종목들만 좀 볼게요. 오늘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던 약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는 볼게요. 메가 ICS가 일단은 먼저 좀 오르기는 했네요, 역시. 그래서 일단은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죄송해요, 이선이 아니구나. 자,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70% 정도
70%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눌렸어요. 이제 눌렸는데 한 11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증시의 약간 흐름에 따라서 11선, 21선까지 갔다가 이렇게 좀 N자형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 아니면 내일 당장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 ICS 이렇게 확인을 해 봤고요. 이제 병상 관련된 종목이죠. 얘가 이제 메가 ICS가 약간 그 호흡기 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요. 똑같아요, 그죠? 차트가 메가 ICS랑. 물론 GH 신도세가 좀 더 이 상승 폭이 큽니다. 이 상승 각도가. 그러니까 GH 신도세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상승은 거의 비슷하게 상승을 했고 70%대.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눌렸는데 여기서 다시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더 실리면서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GH 신소재 시가총액이 워낙 낮아서 더 이렇게 상승폭이, 약간 상승이 각도가 더 가파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장비 먼저 볼게요. 하나기술인데, 하나기술. 이제 하나기술이 그래도 이제 턴키 수주도 좀 따내오기도 하면서 약간 좋은 그런 뭔가 성과를 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신규 상장한 뒤로도 이제 계속 좋았어요, 그죠? 한번 이렇게 쭉 신규 상장하고 좋았다가 그래도 이제 주가 흐름 이렇게 쭉 흘러가는 모습 보여줬고, 이제 이 정도면은 지금 상장한 지도 이제 1년 이상 지났고, 이제 크게 이렇게 주가 흐름 봤을 때 뭔가 이런 약간 삼각 수렴의 느낌도 좀 나거든요. 그냥 제 멋대로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 기술은 한번 이제 갈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월봉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좀 느낌이 이제는 바닥 다지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종목 공부를 더 해야겠죠. 하나 기술은 뭐 여러 번 공부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 분께서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해서 약간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래서 장비주는 이제 하나기술, 그 다음에 코인테크라는 종목도 있는데 저는 일단 하나기술을 계속 지금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때 약간 거의 상한가 근처 26% 상승을 보여주고 상한가 찍고 내려왔네요. 이제 조금씩 더 오르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았고 이제 11선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급등 포인트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백신 쪽으로는 기술력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백신,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랑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도 일단은 지금 거의 얘는 회복을 못했거든요. 근데 유바이오로직스는 약간 그 말라리아랑 약간 그쪽도 지금 백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약간 일본 내염 이야기도 좀 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창 이런 백신, 그래서 약간 백신을 잘하는 이 유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좀 끌어올려주는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차백신 연구소, 차백신 연구소도 이때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옆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한 7,900원 라인을 지켜준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분위기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원숭이 대창 관련된 종목들은 주말에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다 보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오전에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차백신 연구소나 그다음에 이제 파미셀, 파미셀도 이제 좀 비슷해요. 이때 이제 원숭이 두창 때문에 한번 올랐었죠. 원숭이 두창 때문에 한번 올랐었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좀 가는 흐름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파미셀은 그 뒤로 거래량도 안 붙었고, 일단은 차트 흐름이 뭐 크게 특징적이지는 않는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조금 강하게 움직인다 싶으면 약간 데이 트레이딩 하기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일단은 파미셀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원숭이 투창 관련된 종목이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대장주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대장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품 관련해 가지고 만도도 일단은 주가 흐름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심심한 그런 흐름이지만 만도는 또 한번 여기 한 55,000원대를 뚫고 가면은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약간 현대차나 이런 기아차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약간 완성차들이 그래도 2분기까지는 좀 그래도 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만도, MC넥스, 그다음에 퓨런티어 이런 종목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퓨런티어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신일제약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신일제약도 이제 거래량 한번 이때 거래량이 4,000%가 터졌거든요. 무려 4,700%. 그래서 이때 갭 상승하고 이제 거의 25% 뛰기 하고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더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거래량 줄면서 오늘 도치 모양 금요일에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도치 모양 위에서 출발이 되면 그래도 한 12,000원대 위에까지 좀 뚫는 또 급등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또 물려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보면서 약간 지금 물 탈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지금 봤을 때도 충분히 트레이딩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폐배터리 이제 유일에너테크,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솔루엠도 이제 최근에 약간 폐배터리 이제 사업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 좀 나왔는데, 그래서 솔루엠의 주가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퍼가 약간 75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매출이 이제 좀 더 나오는 걸 보고 약간 그래서 이제 솔루엠 같은 종목은 계속 좀 약간 관심을 가져가면서 차트의 흐름 보면서 또 보시면 어떨까. 폐배터리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폐배터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약간 또 폐배터리 이제 관련된 기업 또 공모주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성일 하이텍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상장을 하니까 약간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같이 연동해서 강한 흐름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은 일단 BH가 그래도 지난주에 조금 좋은 반등 한번 보여줬고, 아마 실적 발표 전후로 또 움직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제 향후의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거든요. 3분기, 4분기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에 의해서 또 움직임이 나오니까 애플의 실적은 더욱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에는 이제 LG 이노텍이 있죠. 이 두 종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네 이렇게 좀 보고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이제 마지막 영상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라이브 또 같이 함께 많은 참여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일정 나오는 대로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훈이TV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